10월 15일 금요일인데요. 이제 당연히 장 끝났죠. 지금 시간이 5시 20분, 21분이네요. 기어이 3천을 회복을 했어요. 오늘 16.42%, 아니 26.42포인트 올라가면서 기어이 3천을 회복을 했는데, 이게 3천에서 뭐 9월 이때까지만 해도 막 계속 3천이었죠. 3,200? 그쵸, 여기 3,200. 3,200까지 가다가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 막 좀 떨어지네 하다가도 그래도 뭐 또 오르고 하는데, 요때도 한번 크게 떨어졌었고 요때도 크게 떨어졌었고 이틀 사이에 70, 거의 3포인트가 떨어진 거죠. 요때 좀 오르다가 요때 이제 3일 동안 거의 150포인트, 150 넘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10월, 요때 10월 9월 28일, 29일, 30, 10월 1일, 5일, 6일, 그러니까 거래일로 따지면 1, 2, 3, 4, 5, 6, 6일 사이에 거의 뭐 200 가까이 떨어진 거죠, 뭐. 그쵸, 거의 뭐 150, 뭐 200 조금 안 될 것 같긴 한데, 넘네. 뭐 이거 잠깐 올랐는데 8포인트로는 택도 없고, 그러니까 6일 사이에 막 2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지수도 보면 3133이었던 게 2900이 됐으니까, 그쵸, 230, 225 정도 떨어진 거네요. 그냥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일칠 거래일 동안. 참, 그냥 솔직히 국내 주식만 해도, 변동폭만 해도 뭐 기회 덩어리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떨어질 때 몰빵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기회가 안 되겠지만,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평소대로 거래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기회죠. 저도 코로나 때 1400까지 떨어졌을 때 기점으로 이제 투자금이, 수익금이 많이 높아졌는데, 여전히 많이 낮지만 제 기준에서 많이 낮았는데, 일주일 사이에 뭐 7거래일 사이에 2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던 거죠. 거기다가 이때 3일 동안 150 떨어지다가 10월 7일 잠깐 51포인트 오르다가 또 이틀 동안 또 40포인트 넘게 떨어지고, 그러다가 13일부터 14, 15 오늘까지 또, 와, 이건 또 몇이야, 거의 막 98, 99, 또 3일 사이에 100포인트 가까이, 98, 99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3000포인트, 아니 지수 3000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차트잖아요. 코스피 차트. 이게 이제 일주일 사이에 여기 있던 게 팍 떨어져서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또 3일 사이에 막 개발생하면서, 한 나라의 차트 지수가 막 개발생하면서 하락을 했다가 훅 개발생해서 확 떨어졌다가 개발생하면서 갭이야, 갭, GAP. 그래서 3일 사이에 또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한 2주, 거래일로 따지면 15일이나 될까요? 10월 5일부터 10월 15일인데 뭐 날짜로 하면 뭐 10일 정도 되는데, 거래일로 따지면 1, 2, 3, 4, 5, 6, 7, 8. 와. 저 뭐 여기서부터 해도, 저 크게 여기서부터 좀 많이 떨어졌네. 9월 27일 3133이니까 요때. 그리고 여기 떨어지고 갭발생하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다가, 그러니까 요때부터 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거래일 사이에 진짜 막 200포인트 떨어졌다가 지수가 막 100포인트 넘게 1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고 막 그런 일들이 요 사이에 있었단 얘기예요. 참 엄청난 변동성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그럼 저는 한 주씩 요때 뭘 했겠어요? 당연히 매수를 해줬겠죠. 한 주씩.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요때든 이렇게 하락을 했을, 크게 하락을 하는 와중에든 그 전에든, 와, 이 종목이다 하고 내 투자금을 모두 싹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그 뒤에도 계속 떨어졌을 때도 못 사줬겠죠. 그럼 계속 쳐다만 보다가 떨어지네, 드디어 상승한다 하는데 아직 멀었고 더 상승해야지 본전 찾고, 이런 상황만 반복이 됐겠죠. 이런 와중에도 계속 평소와 같이 거래를 했던 거고,
기준에 맞게 일관되게 계속 투자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기준이라는 게 어쨌든 떨어지면 사주고 저가에서 사주고 오르면 매도를 해주는 건데 목표 매수가 목표 매도가에서 어쨌든 이때는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매수를 했겠죠. 한 주씩. 그러면 한번 볼까요? 대충 뭐 이때부터라고 해볼까요? 이때부터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그럴까? 3천 이때부터 이 9월 28일부터 2, 3, 4, 5, 6, 7, 8, 9, 10, 11, 12, 12일이네요. 9월 28일부터 오늘까지 거래한 매매한 내역 한번 볼게요. 오늘 10월 15일이고 9월 28일 이건 매수 매도 모든 종목 9월 28일에서 그러니까 뭐 일주일 7거래일 동안 200포인트 떨어지고 다시 3거래일 사이에 뭐 1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와중에 제가 매매한 종목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삼성증권인데 실제로는 이 기간 동안 매수는 현금이 더 많이 가지고 있던 카이로스에서 더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9월 28일 조회. 저 뭐 지금 요게 요 부분이 매수한 거고 여기가 매도한 건데 카이로스에서는 매도는 뭐 거의 안 해줬죠. 이거 하나 두 개? 두 개인가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는 주거래 계좌가 아니라서 근데 현금이 여기 있었어가지고 크게 하락한 요 기간 사이에는 대부분 카이로스에서 더 많이 매수를 해줬고 뭐 삼성증권선 뭐 몇 개 안 되지만 매도하고 그런 나중에 현금 생길 때마다 매수도 해줬죠. 한번 이거 다 엑셀로 해볼까요? 일단 카이로스에서 9월 28일에서 10월 15일 동안 매매한 거 전부 다 엑셀로 보내보고 다음에 이제 9월 28일에서 10월 15일 사이에 삼성증권에서 매매한 종목 엑셀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야 좀 보기가 편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엑셀 파일 두 개가 생성이 됐죠? 자, 지금 삼성증권이랑 카이로스 있는 거 매매 종목 파일 하나로 다 구분을 해볼게요. 이게 얼추 봐도 9월 28일부터 15일 뭐 거의 14거래일, 13거래일 정도 되는 거니까 뭐 당연히 100개 넘겠죠. 거의 200개 넘고 이게 이제 카이로스고 삼성증권 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삼성증권에서도 매수는 별로 안 해줬는데 와 근데 얘는 200개가 넘네. 오히려 여기가 더 많네요. 매도한 게 좀 있어서 그렇구나. 자,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지금 이게 삼성증권이랑 카이로스 9월 28일에서 10월 15일 오늘까지 매매한 내역인데 뭐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는데 전부 매매한 거래 개수가 대부분 이제 한 주씩 거래를 해줬죠. 목표 매도가 도달하면 한 주, 목표 매수가까지 하락하면 한 주 매매해주는 거니까 보니까 369종목을 매매를 해줬어요. 9월 28일에서 10월 15일까지.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필터 걸어가지고 일단 매수한 거. 자, 매수한 게 많아. 몇 종목이야? 293개. 매수 종목 293개. 자, 이번엔 매도는 얘도 한 거예요. 정리 매매. 매도는 뭐야? 75개. 매도 종목 75개. 매도 해준 게 총 합해서 368개. 맞나요? 그쵸, 아까 369였으니까 1 빼야죠. 메뉴 있으니까. 9월 28일에서 10월 15일까지 매수 종목이 293개, 매도 종목이 75개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2주, 아까 13거래일이었죠? 9월 28일, 10월 15일 사이가 13거래일이 있었는데 13거래일 동안 총
293개 종목을 매수를 해주고 75개 종목을 매도를 해줬네요. 거의 하루에 25개? 20개 이상씩은 하루에 매수해줬고 하루에 한 6개 정도, 5개, 6개 정도씩 매도를 해줬다는 거네요. 근데 확실히 당연히 크게 하락한 기간이었으니까 당연히 매수한 종목이 더 많을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최근 3거래일이죠. 이렇게 98, 3거래일 동안 198, 99포인트 정도 올랐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목표 매도가까지 도달한 종목들도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때도 수익을 보긴 봤지만 거의 뭐 소소하고요. 뭐 거의 막 1만원, 만원 수익 본 날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때 중요한 건 293개 종목을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한 주씩, 그렇죠? 대부분 무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 정리 매매를 한다거나 제가 실수를 하지 않는 한은 무조건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다 한 주씩 이렇게 거래를 해주는 거죠. 물론 제가 요때 있을 때 이렇게 하락할 줄 어떻게 알고 상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요때 또 갭 발생하면서 또 하락하고 그러다가 일단 결과론적으로 최근 3거래일 동안은 또 갭 발생하면서 상승을 했지만 제가 그거를 어제는 오늘이 상승할지 그저께는 어제가 상승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그저 저는 목표 매수가까지 떨어지면 한 주 매수, 목표 매도가까지 상승하면 한 주 매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98개 매매를 해준 거죠. 그러면 그 와중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최근 3거래일은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 매도가까지 상승한 종목이 있어서 좀 수익을 봤는데, 뭐 요때 산 종목도 있을 거고 요때 산 종목들도 있을 거고 요때 산 종목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매수한 종목들 가격이 어떤지 한번 봐볼게요. 자, 어디서 보는 게 편할까요? 자, 카이로스에서 일단 먼저 봐볼까요? 카이로스. 자, 아까 이걸 어디서 봤냐? 여기서 봤구나. 지금 9월 28일에서 10월 15일 동안 뭐 거의 매수죠. 매수한 종목만 한번 볼게요. 7,280원에 유유제약 매수를 해줬는데 현재가 7,640원, 400원 정도, 10% 아니 한 얼마야? 7,280원, 한 400원 올랐으니까 한 5% 정도 오른 것 같네요. 3,000당 제약 43,450원에 매수했는데 현재가 46,950원, 3,000원 정도 상승했고, JW 중해제약 23,450원에 매수했는데 뭐 현재 24,250원이고요. LX 인터내셔널도 뭐 300원 정도 상승했고,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삼부토건 2,090원에 매수했는데 65원 정도 상승. 고려산업은 뭐 거의 한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피에스텍 4,375원인데 뭐 한 300원? 300 아니다. 아니죠. 315원 상승했네. 300원 정도 상승했고, 고려제강은 2,000원 정도 상승했고, 범양건영은 오늘 거래를 해준 거예요. 오히려 떨어졌죠. 오늘도 거래를 해줬었어요. 보락 얘는 100원 정도 올랐고, 부광약품 15,450원에 매수해줬는데 오히려 얘는 떨어졌네요. 13,550원. 코오롱 글로벌 26,600원에 매수했는데 28,300원. 삼성전자 69,200원에 삼성전자 매수했는데 900원 올랐네요. 동부건설 44,150원 했는데 지금 38,500원이고요. 오뚜기를 496,000원에 매수를 해줬는데 7,000원 정도 하락을 했고, SKC 153,000원에 매수해줬는데 158,500원이고요. 특수건설 1650원에 매수를 해줬는데 1700원 정도, 거의 한 15% 정도 상승을 했네요. 휴맥스홀딩스는 6620원에 매수를 해줬는데 10% 좀 안되게 오른 것 같고, 동아지지 18,350원인데 1000원 정도 상승했네요. 그러니까 요 2주 거래일로 따지면 13거래일 동안 일단 당연히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하락한 종목들도 있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
뭐 하루만 제가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요때 매수해준 것도 있을 거고 요때 매수해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제가 또 매수한 것보다는 떨어졌겠죠. 하지만 저는 이때 매수를 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을 한 것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제가 일단 매매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차, 시세 차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단 경험상 대부분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해주면 언젠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이제 버티면 되는 건데 일단 코로나 때도 1400까지 떨어졌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2주도 안 돼서 1800까지 다시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3000 깨지고 2주도 그러니까 14거래일도 안 돼서 다시 3000을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는 거죠. 뭐 근데 MG캠 생명과학 얘는 71,300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81,100원이고 지교 시큐리티는 5,060원에 매수를 해줬는데 현재 5,330원.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하나 다 볼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카카오뱅크도 샀었네. 58,900원에 샀는데 지금 현재 61,100원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 하락할 때 뭐 폭락을 안 해도 어쨌든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리고 제 목표 매수가 목표 매도가 정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목표 매수가까지 하락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더 압도적으로 많았을 뿐이죠. 3천이 깨졌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오늘 다시 3천을 해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또 떨어질지 또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계속 떨어졌다 올랐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그 사이에도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는 계속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수를 한다는 건 단가 낮춰서 사는 거고 매도를 하는 건 이런 와중에 목표 매도가까지 상승하는 종목이 있어? 다 떨어진대? 근데 그런 와중에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어떻게 내가 몇 개 안 되는 그 목표 매도가까지 상승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냐? 특정 종목에 올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 1000몇 개, 1500개, 1600개 가까운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는 폭락하면 대부분 다 떨어지겠죠. 하지만 많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어서 398개 종목 중에 293개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293개 매수할 동안 그래도 75개나 목표 매도가까지 도달하는 종목이 있어서 수익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얼마 안 되죠. 하지만 이런 장에서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는 그럴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지금 10월 난리 났었죠. 9월부터 10월 막 계속 하락하니까 이때 평가손익도 막 거의 막 마이너스 300, 40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평가손익 마이너스 600 그리고 실제 실수익은 2천만원 깨지고 1,4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런 와중에도 이번 달에는 25만원 정도 수익을 본 거고요. 하락을 하니까 수익금이 좀 전보단 많이 줄긴 했죠. 하지만 꾸준히 매달 수익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평가손익 마이너스 나고 있는 건 투자를 하다 보면 당연히 언제나 수익을 볼 수도 없을 거고 게다가 이거는 제가 매도를 해서 본 수익이 손해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평가 가치가 마이너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그 마이너스 나고 있는 종목들 다 팔지 않는 한은 얘는 아직 실제로 손실을 본 건 아니에요. 평가가 이렇다 뿐인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매도를 하면 손해 보는 경우가 있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목표 매도가 도달한 것들만 매도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고 그러나 지금 평가손익은 마이너스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주씩 매매해주면서 계속 단가 낮추고 오르면 수익 실현하고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쨌든 1,400만원 수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투자금이 현재 제가 실제로 삼성증권에 투자한 금액은 5,850만 1,781원이에요. 근데 이 5,800만원 정도 되는 돈 중에 1,477만 9,366원은 제가 투자를 해서 본 수익을 재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증권은 현재 제
돈이 들어가 있는 실제 액수는 한 4,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3천 깨지고 크게 하락하면서 투자금이 많이 늘었고, 크래프톤 때문에 공모주 청약했다가 원치 않았는데 800만 원 가까이 크래프톤에 현재 묶여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크래프톤을 빼면 한 3,500, 6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크래프톤으로는 수익을 못 봤으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거는 1,477만 9,366원, 실제로 제가 한 3,000 중 500, 600, 3,500만 원, 3,600만 원 정도 투자금을 넣어서 1,477만 9,366원의 수익을 봤다는 거예요. 삼성증권에서 거래한 책은 아마 좀 3년 정도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에 좀 3천이 깨지면서 크게 하락한 와중에 이럴 때는 이제 매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상승할 동안. 근데 경험상 우리나라는 떨어질 때도 팍 떨어지고 오를 때도 팍 오르는데 굉장히 훅하게 진짜 며칠 사이, 한 달도 안 되는 그 짧은 사이에 이렇게 큰 변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참 코스피만 해도 와, 기회가 많구나, 계속 투자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회가 계속 있는데 이런 시장이 없진 않겠죠. 근데 내 가까운 곳에 한국 주식이 이렇다는 건 주식 투자하는, 국내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선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2주도 안 되는 14일과 13거래일 동안 이런 변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거의 7거래일 만에 몇이야, 거의 3천 한 100에서 2,900대까지 떨어진 거 아니야. 2,900, 3,000, 그렇죠. 2,900대까지 떨어졌었네. 그리고 또 7거래일 사이에 또 이만큼 또 1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이사이 한 주씩 매매를 하면서 단가 낮추고 수익 실현하고 단가 낮추고 수익 실현하고 하면서 계속 하면 꾸준하게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다는 거죠. 코스피에서. 또 어느 순간 이제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이 시점으로 또 금방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 또 수익, 그 사이에 저 300개 넘게 300개 가까이 매수를 해놨잖아요. 293개 매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막 1500, 1600개 그 보유한 것 중에 또 수익 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지면 또 매수해 주는 거죠. 계속 떨어지면 뭐 제가 있는 힘껏,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더해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오를 때까지. 근데 그 사이에도 분명히 또 보유한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게 또 매도를 하면 그거 자체가 또 투자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하면서 다시 회복을 하든 아니면 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다가 이제 조금씩 오르는 그때, 그 전에도 물론 목표 매도가까지 상승한 게 있겠지만 다시 상승하는 기류로 갈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어느새 또 몇백만씩도 수익 보고 그러겠죠. 그러면 투자금도 늘어있고, 그러면 보유한 종목들은 또 많아지고, 근데 단가는 또 많이 낮춰져 있고, 이럴 때 크게 하락했을 때 목표 매수가까지 하락했을 때 쫄지 않고 계속 매수를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 뭔가 돈이 묶이거나 사고 싶은데 못 사지 않고 팔 때 칼같이 팔고 하면 크진 않지만 소소하게 이렇게 매달 수익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